여러분, 여성은 정말 대단한 존재라는 거 부정할 수 없으시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한 이유로 남들과는 확실히 구별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여성들은 너무나도 놀라워서 실제로 존재한다는 게 믿기 어려울 정도예요. 하지만 사실입니다. 이들은 실제로 존재하죠. 지금부터는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기 힘든 20명의 여성들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위. 인도 출신의 GOD는 키가 불과 62cm밖에 안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서 엄청난 업적을 이뤄낸 여성입니다. 그녀는 무려 기네스 세계 기록을 2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살아있는 가장 키 작은 여성이고 다른 하나는 드라마 아메리칸 호러 스토리에서의 연기로 인정받은 가장 키 작은 여배우라는 기록입니다. 물론 그녀는 자신의 작은 체구 때문에 오랫동안 놀림을 받고 차별도 당했습니다. 하지만 GOD는 결코 그것을 자신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었죠. 그녀는 자신의 성취뿐만 아니라 삶을 대하는 긍정적인 태도로도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다양성을 기리고 외모나 신체적 특징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사람마다 모두 독특한 존재라는 사실이며 우리는 차이를 포용해야지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거나 위축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GOD의 이야기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사람답게 살아가는 올바른 방식은 하나뿐이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이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느냐에 주목해야 한다.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언제나 긍정적인 면에 집중했고 꿈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누구에게나 본받을 만하며 그녀가 이룬 성취는 정말 기념할 만한 일입니다. 19위. 이제 인도네시아 무술, 펜삭실랏의 세계에 푹 빠질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 무술은 보는 사람의 숨을 멎게 만들 정도로 화려하고 박진감 넘치는데요. 단순히 주먹과 발차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번개처럼 빠른 공격, 뼈를 으스러뜨릴 듯한 그래플링, 소름 돋는 던지기 기술, 거기에다가 치명적인 무기 사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 영화 존 윅 3 보셨나요? 주인공과 펜삭실랏 고수 둘이 맞붙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 장면에서 이 무술의 웅장함과 극적인 퍼포먼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열풍은 영화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소개할 인물은 바로 인도네시아 출신의 젊은 인터넷 스타, 친차 찬드라 나야입니다. 그녀는 현재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영상 속 펀치는 믿기 어려울 만큼 빠릅니다.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도 엄청난 화제가 되었고 동시에 회의론자들 사이에서는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거 영상 속도가 빠르게 편집된 거 아니냐라며 문제를 제기했죠. 그녀와 지지자들은 여러 번 편집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사람들은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뭔가 속임수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는 거죠. 18위. 마리아 호세 크리스테르나는 세상에서 뱀파이어 우먼으로 불립니다. 그녀는 평범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의 힘과 자유를 표현하기 위해 독특한 방식의 바디 모디피케이션을 택했고 그 결과 가장 많은 바디 모디피케이션을 한 여성으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올랐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자신의 외모를 바꾸기로 결심한 건 학대적인 결혼 생활에서 벗어난 후였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몸을 예술적 도화지 삼아 해방과 용기, 그리고 강인함을 드러내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언론과 대중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고 사람들은 그녀를 조롱했습니다. 송곳니, 피부에 심은 임플란트, 수많은 피어싱, 갈라진 혀, 전신 문신, 그리고 머리에 심은 티타늄 뿔까지 이 모든 게 그녀를 괴물 같다며 욕하는 대상이 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전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을 원하는 방식으로 표현할 권리가 있다. 물론 마리아의 바디 모디피케이션은 극단적이고 모든 이에게 어울리는 방식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사회가 외모나 선택을 이유로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고 배척하는 태도는 잘못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획일적인 기준에 맞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양성과 창의성, 개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바디 모디피케이션은 강요가 아니라 선택이고 누구도 사회적 기준 때문에 억지로 따라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마리아 호세 크리스테르나는 자신의 외모를 통해 정체성을 표현하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는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17위. 아프리카 부족 사회에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온 독특한 풍습이 있습니다. 바로 리플레이트 전통인데요. 무르시, 카이, 터르마 같은 부족 여성들은
입술을 늘려서 큰 원반 모양 장식을 끼웁니다. 외부인들에게는 이 풍습이 낯설고 때로는 괴이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고통스럽기까지 해 보이죠. 하지만 이들에게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의미가 담긴 의식입니다. 립플레이트는 곧 아름다움의 상징이자 젊은 여성이 성인으로 나아가는 통과 의례로 여겨집니다. 입술을 늘리는 과정은 몇 달 동안 지속되며 엄청난 인내와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여성들은 이를 통해 남편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고 부족의 일원임을 증명한다고 믿습니다. 외부 시선에서 보면 억압적 문화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여성들은 스스로 선택해 리플레이트 과정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이자 부족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세대가 바뀌면서 이 전통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젊은 여성들 중 상당수는 더 이상 긴 과정을 원하지 않고 리플레이트에 참여하지 않기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몇몇 지역에서는 중요한 문화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바라볼 때 자신의 문화적 잣대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이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죠. 결국 리플레이트 전통은 인간 문화의 다양성과 풍요로움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16위. 여러분,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수업 시간에 갑자기 통제할 수 없이 잠들어 버린다거나 하루 종일 피곤하고 지친 상태로 살아간다거나 심지어는 너무 생생해서 현실처럼 느껴지는 환각까지 겪는다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영국의 베러트라는 소녀가 겪은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겨우 17살에 기면증 진단을 받았는데요. 기면증은 뇌에서 일어나는 드문 질환으로 갑작스러운 수면 발작, 수면 마비, 만성적인 피로, 그리고 환각을 동반합니다. 이 질환은 오렉신이라는 뇌 속 화학 물질이 부족할 때 발생하는데 오렉신은 깨어있는 상태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벨은 비교적 빨리 진단을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증상은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그녀가 경험한 환각은 너무나도 생생해서 실제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은 자신의 상황을 유머러스하게 받아들이려 노력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졸다가 잠드는 모습을 직접 영상으로 찍어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그 경험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항상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현실과 꿈 사이를 계속 오가는 느낌이에요. 기면증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촉발될 수 있습니다. 감염, 심리적 스트레스, 호르몬 변화 등이 대표적인데요. 다행히도 현재는 증상을 관리할 수 있는 치료법들이 존재합니다. 연구자들은 지금도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위. 2017년 미국 텍사스 휴스턴 출신의 아야나 윌리엄스는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무려 29년 동안 손톱을 길러온 끝에 여성 중 가장 긴 손톱을 가진 사람으로 기네스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녀의 손톱은 합쳐서 무려 5.7m에 달했는데요. 이것만 해도 믿기 힘든 기록이지만 아야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손톱은 더 자라났고 그만큼 관리하는 데 필요한 노력도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결국 그녀가 손톱을 자르기로 결심했을 때 손톱 길이는 총 7.3m에 달했습니다. 이 기록은 그녀의 전설적인 업적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손톱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나요? 아야나는 손톱을 관리하려면 매번 매니큐어 2병이 필요했고 손질하는 데만 무려 20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톱을 기르는 과정을 하나의 예술로 여기며 끝까지 헌신했습니다. 아야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끈기와 열정만 있다면 어떤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현재 그녀의 손톱은 플로리다 올랜도의 리플리 믿거나 말거나 전시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평생 보여준 놀라운 헌신과 인내의 증거로 남아있죠. 14위.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 사는 젊은 여성 세라 거츠는 기존의 미의 기준을 완전히 깨뜨리고 자신만의 몸을 당당히 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세라는 평범한 모델과는 다릅니다. 그녀는 엘러스 달로스 증후군이라는 유전 질환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질환은 피부의 탄력을 약하게 만들어서 피부가 부드럽고 반죽 같고 쉽게 손상되게 만듭니다. 세라는 겨우 26살이었지만 그녀의 피부는 수십 년 더 나이가 들어 보일 정도로 주름져 있었습니다. 이 증후군은 피부 속의 콜라겐을 빼앗아 버리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마치 노인처럼 주름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세라는 자신의 상태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모델 활동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알리며 엘러스 달로스 증후군에 대한 인식을 높이려 했습니다.
그녀와 접촉해본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라의 피부는 만져본 것 중에서 가장 부드럽다. 세라는 자신의 사진을 편집하지 않고 날 것 그대로 공개했습니다. 온몸의 주름은 그녀 인생의 흔적이며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말했죠. 13위. 독일 출신의 줄리아 군텔. 흔히 질라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여성은 믿기 힘들 만큼 놀라운 유연성을 지닌 고개사입니다. 그녀는 수년간 여러 차례 기네스 세계 기록을 세우며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녀가 세운 기록 중 하나는 바로 뒤로 몸을 꺾은 채 입으로 꽃을 가장 많이 집어 화병에 꽂기입니다. 줄리아는 길이 약 50cm에 달하는 장미를 입으로 집어들어 몸을 뒤로 꺾은 상태에서 화병에 꽂았는데요. 단 1분 동안 무려 6송이를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줄리아는 자신이 세운 기록을 다시 깨뜨렸습니다. 같은 자세로 무려 11송이의 꽃을 입으로 집어 화병에 꽂아 또 다른 기네스 기록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녀의 놀라운 도전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2013년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대회에서는 고개 자세로 발을 이용해 맥주병을 따는 기록에 도전했습니다. 팔꿈치로 몸을 버티는 고개 자세에서 단 1분 만에 8병을 성공적으로 따내며 세계 신기록을 세운 겁니다. 또 그녀는 몸을 꺾은 자세에서 풍선 터뜨리기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단숨에 무려 12개의 풍선을 터뜨리며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질라타의 유연성은 단순한 재능을 넘어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녀는 기네스 세계 기록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고 앞으로 또 어떤 놀라운 업적을 만들어낼지 기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2위. 러시아의 여성 보디빌더이자 파워리프터인 나탈리아 쿠즈네초바는 고향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아마존카 혹은 러시안 아마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름만 들어도 감이 오시겠죠. 그녀는 정말 거대하고 강력한 여성입니다. 그녀의 체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키는 183cm, 몸무게는 무려 102kg에 달합니다. 게다가 팔뚝둘레는 무려 47cm나 되고요. 불과 14살 때부터 파워리프팅을 시작한 그녀는 이제 겨우 28세임에도 이미 세계 정상급 선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쿠즈네초바는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암리프팅 종목에서 유럽 챔피언 자리에 올랐습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타이틀을 추가로 거머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몸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위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와 에스트로겐 억제제 사용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의 기록은 정말 대단합니다. 한 번에 240kg에 달하는 데드리프트를 들어올린 그녀는 전 세계 여성 중에서도 손꼽히는 괴력의 소유자로 불립니다. 최근에는 다시 모스크바로 돌아와 과거보다 더 근육질의 모습으로 대회에 복귀했습니다. 이제는 선수로서 활동을 이어갈 뿐 아니라 코치로서 다른 사람들의 잠재력을 이끌어주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11위. 스코틀랜드 퍼스에 사는 68살 은퇴 간호사 조이 밀르는 믿기 어려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후각으로 파킨슨병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조이는 맨체스터 대학교 과학자들과 무려 3년 동안 협력해 이 무서운 질환을 알아낼 수 있는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남편인 레즈에게서 처음으로 특유의 머스크 향을 맡았는데 이후 그가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면서 그녀의 후각 능력이 단순한 착각이 아님이 증명된 겁니다. 그녀의 특별한 후각 덕분에 연구팀은 파킨슨 환자들의 피부에서 보통보다 훨씬 높은 농도로 나타나는 특정 화합물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향후 질병의 조기 진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발견이었죠. 맨체스터 대학교 화학과 연구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건 파킨슨 환자에게서 훨씬 많이 나타나는 특정 화합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찾아낼 수 있었던 건 바로 조이가 냄새로 차이를 구분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는 과학저널 ACS 센트럴 사이언스에 실렸고 조이는 그 공로로 맨체스터 대학교의 명예 강사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10위. 태국 방콕 출신의 소녀 수파트라 수사판, 애칭으로는 네티라고 불리는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희귀한 유전 질환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이 질환의 이름은 엠브라스 증후군, 흔히 늑대인간 증후군이라고 불립니다. 이 병은 얼굴을 포함한 온몸에 털이 과도하게 자라게 만드는 질환으로 지금까지 역사상 사례가 손에 꼽을 만큼 드물고 현재까지 알려진 치료법도 없습니다. 네티는 태어날 때부터 이 질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호흡에 문제가 생겨 병원에서 무려 10개월 가까이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고 학교에 다니면서는 끊임없이 괴롭힘과 놀림을 당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녀를 향해 괴물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네티는 절대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외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2010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털이 많은 소녀라는 타이틀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오르며 세상에 당당히 이름을 알렸습니다. 레이저 제모 같은 치료법도 시도해봤지만 엠브라스 증후군에는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털이 더 심하게 자라날 수 있다는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와 가족은 언젠가 치료법이 발견될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녀는 끊임없는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았고 삶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용기와 긍정적인 태도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9위. 영국 랭커셔에 사는 여성 맨디 셀러스는 태어날 때부터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프로테우스 증후군이라는 희귀 질환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질환은 유전자의 돌연변이 때문에 피부, 뼈, 지방, 조직이 과도하게 성장하는 병입니다. 맨디의 경우에는 특히 다리에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두 다리는 무려 113kg까지 불어나서 걷는 것은 물론이고 움직이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질환을 가진 사람은 약 120명밖에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의사들은 맨디의 상태를 이해하지 못했고 치료법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에 시작된 실험적 치료는 그녀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치료를 받은 후 다리의 무게가 약 68kg까지 줄어들면서 그녀는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맨디는 그 순간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제 자유예요. 제 독립이자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대부분 휠체어에 의존해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맨디는 결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며 프로테우스 증후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언젠가 치료법이 개발되기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폐혈증 때문에 결국 한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던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절단한 다리가 다시 자라나는 현상이 나타나 의사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늘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했고 강인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8위. 타마라 월콧. 사람들은 그녀를 퀸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녀는 진정한 힘과 영감의 상징 같은 인물입니다.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세인트 크로에서 태어난 그녀는 현재 세계 기록을 가진 파워리프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그야말로 놀라운 변신의 이야기입니다. 타마라는 한때 음식 중독과 비만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강한 정신적 전환과 흔들림 없는 끈기를 통해 모든 것을 극복해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지만 타마라는 늘 균형 잡힌 삶을 이루기 위해 집중했고 좌절보다는 도전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2년 7월 그녀는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여성 부분 역대 가장 무거운 로우 데드리프트 세계 기록을 세운 겁니다. 무게는 무려 639파운드, 약 290kg이었습니다. 이 믿기 어려운 기록은 그녀를 단숨에 전 세계적인 주목의 중심으로 올려놓았습니다. CNN, ESPN,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같은 주요 매체들이 그녀를 소개했고 심지어 엘렌 드제너러스 쇼에도 출연했습니다. 타마라의 성취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강한 의지와 꾸준한 노력만 있다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다. 현재 그녀는 단순히 선수로서 활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동기부여 연설가로 활동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또 당당한 기업가이자 가정인으로서 커리어와 가정, 그리고 자신의 열정을 균형 있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타마라 월콧의 이야기는 단순한 스포츠 기록 그 이상입니다. 그녀는 회복력의 힘, 자기 사랑의 중요성, 결단력의 가치를 몸소 보여주며 많은 이들의 삶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7위. 일레인 데이비스는 현재 기네스 세계 기록에서 가장 많은 피어싱을 한 사람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지금까지 몸에 한 피어싱의 수는 무려 11,000개 이상인데요. 여전히 그 숫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레인은 단순히 피어싱을 많이 한 사람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그녀는 바디 피어싱뿐만 아니라 타투, 헤어 브레이딩, 아로마 테라피에도 능숙한 전문가이자 몸을 하나의 예술로 표현하는 진정한 장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통해 끊임없이 한계를 시험합니다. 못 위에 눕거나 불 위를 걷거나 심지어 깨진 유리 조각 위에 눕는 등의 위험한 퍼포먼스까지 선보였는데요. 이런 극한의 퍼포먼스조차 그녀는 자신만의 스타일과 우아함으로 표현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제는 세상에 더 이상 새로울 게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일레인 데이비슨을 떠올려 보셔야 할 겁니다. 그녀는 여전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몸을 표현하며 가능성의 경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6위. 태국의 한 여성은 지난 50년 동안 아주 드문 질환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녀의 팔과 손은 끊임없이 부어올랐고 그 때문에 움직일 때마다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단순한 일조차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손이 너무 무거워서 머리를 감거나 빗는 것조차 힘들어요.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이 질환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껴 처음 20년 동안은 세상과 단절된 채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학교에도 다니지 못했고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부모님이 연세가 들어 더 이상 생계를 이어갈 수 없게 되자 그녀는 세상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20살 무렵 가족의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며 생계를 책임진 것입니다. 의사들은 그녀에게 이 질환을 해결하는 방법은 손을 절단하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길을 거부했습니다.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상태는 오히려 더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마침내 정확한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그것은 팔과 손에 지방이 비정상적으로 쌓이는 희귀 질환이었는데 현재로서는 치료법이 없는 불치병입니다. 결국 그녀는 평생 이 장애와 함께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놀라운 끈기와 강인함으로 삶을 이어왔습니다. 매일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존엄과 품위를 지키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5위. 혹시 여러분은 요리하다가 실수로 화상을 입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위험한 상황 앞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인 적은요? 하지만 스코틀랜드에 사는 조케 머러는 그런 경험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특이한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덕분에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불안이나 두려움도 경험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녀가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걸 깨달은 건 65세 때였습니다. 큰 수술을 받았는데 의사들이 놀라울 정도로 그녀가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고 진통제조차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후 진행된 검사에서 그녀가 통증을 차단하는 유전적 특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출산할 때조차 고통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능력이 언제나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관절염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해 치료 시기를 놓쳤던 겁니다. 조케 머러는 통증 없는 삶을 즐기고 있지만 동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이기 때문에 무시하면 안 된다. 연구자들은 그녀의 유전자가 새로운 진통제 개발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년 수술 후 극심한 통증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는 거죠. 재미있는 사실은 조의 유전자 변이는 그녀의 성격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그녀는 늘 걱정이 없고 행복하며 조금은 잘 잊어버리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게 바로 유전자 때문이었던 겁니다. 또한 보통 사람들은 교통사고나 위험한 상황을 겪으면 아드레날린이 폭발하면서 온몸이 떨리는데요. 조는 그런 순간에도 늘 침착하고 차분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조와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경우가 새로운 통증 관리와 상처 치유 방법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는 거죠. 4위. 러시아에서 태어난 줄리아 빈츠는 흔히 머슬밥이라고 불립니다. 그녀는 불과 15살 때부터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히 자신감을 얻고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녀를 본 한 코치는 줄리아의 잠재력을 단번에 알아보고 파워리프팅 선수로 길러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줄리아는 어린 시절 집안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학업에도 충실하며 법대를 진학하겠다는 꿈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학교 수업 외의 시간을 철저하게 훈련에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줄리아는 파워리프팅 분야에서 세계 정상급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세계 파워리프팅 대회에서 여러 차례 우승을 차지했고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얻는데도 성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기록을 갈아치우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외모는 늘 사람들의 평가와 편견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줄리아는 근육질의 강인한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형처럼 아름다운 외모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를 머슬밥이라고 부른 겁니다. 줄리아의 이야기는 단순한 기록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고정관념을 멈춰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녀는 강인함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가진 존재로 우리에게 진짜 아름다움은 편견을 뛰어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위.
이번 이야기는 용기와 인내, 그리고 삶을 최대한 누리려는 의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여성은 태어날 때부터 위버 증후군이라는 희귀 유전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질환은 그녀의 삶 전반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요. 척추 측만증과 보행의 어려움까지 동반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이 질환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그녀는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터키에서 미국으로 생애 첫 비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여성으로 키가 무려 215cm에 달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일반 이코노미 좌석에 앉아 13시간이나 비행을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녀에게는 정말 불가능한 여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기네스 세계 기록협회와 터키 항공이 특별한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이코노미석 6개를 제거해 그녀만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준 겁니다. 그녀의 이번 여행은 단순히 주목을 받기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자유롭게 세상을 여행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은 소망을 이루는 과정이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이미 2014년부터 세계에서 가장 키 큰 여성으로 등재되었고, 이를 계기로 장애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이번 비행 역시 그 여정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죠. 2위. 베아트리스 푸글리시는 태어날 때부터 삶의 큰 시련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몸의 약 80%를 뒤덮은 거대 선천성 모반이라는 희귀 피부 질환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병은 약 50만 명 중 단 한 명꼴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동네 아이들은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그녀를 향해 원숭이라는 잔인한 별명을 붙이며 끊임없이 놀리고 괴롭혔습니다. 그로 인해 베아트리스는 깊은 상처와 외로움을 겪으며 자라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당연히 수술을 받아 외모를 바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베아트리스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수술을 거부하고 자신의 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녀는 당당히 말합니다. 이건 제 일부예요. 저는 제 몸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용기 있는 선택은 수많은 이들에게 강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베아트리스는 외모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던 자신의 경험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 독특하고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여성의 개인적 결심이 아닙니다. 이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 그리고 다양성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베아트리스 푸글리시는 지금도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며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자존감과 용기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1위. 이제 여러분께 소개할 마지막 인물은 미국 캘리포니아 출신의 학생 샤넬 테퍼입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긴 혀를 가진 여성으로 유명합니다. 그녀의 혀 길이는 무려 9.8cm로 일반 사람의 혀 길이의 거의 2배에 달합니다. 샤넬은 자신의 혀를 이용해 다양한 묘기를 선보이는데요. 예를 들어 코끝을 핥는 것, 혀를 눈알까지 뻗는 것, 귓불에 닿게 하는 것, 심지어는 자신의 팔꿈치를 핥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믿기 힘들지만 그녀는 실제로 해냅니다. 그녀의 혀는 인터넷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과연 어디까지 늘어날 수 있을까라는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샤넬은 이 특별한 능력을 당당하게 보여주면서도 결코 부적절한 농담이나 불쾌한 반응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재능을 즐겁고 경이로운 방식으로만 표현하길 원합니다. 그녀의 혀는 단순히 신체적 특이점이 아니라 인간의 다양성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